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한 캐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램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인데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의 주요 부품 중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주기억 장치인 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 중에서 주기억 장치인 램의 영향이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이 램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인데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일종의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램과 하드디스크 사이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의 속도를 좀 더 신속하게 해주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컴퓨터를 운영 관리하시거나 또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에 캐시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쌓이기 때문에 특정 드라이브가 용량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캐시 메모리를 비워주고 최적화를 시켜주면서 원활한 작업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캐시 메모리와 관련된 요소는 램 캐시와 디스크 캐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램 캐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타임라인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녹색 라인이 표현되면서 해당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녹색 라인이 바로 램 캐시의 연산 과정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녹색 라인이 보여진다는 것은 램 캐시에 연산 과정이 이루어진 캐시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녹색 라인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서는 타임라인의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Show Cache Indicator를 선택을 해주면 녹색 라인 표시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프리뷰 재생을 많이 실행시키면 시킬수록 램 캐시에는 캐시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 램 캐시를 최적화시켜주고 비워주면서 수시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램 캐시를 최적화시키는 명령은 위에 메뉴줄에서 Edit, Purge, All Memory를 실행시켜주면 램 캐시에 누적된 캐시 데이터들이 싹 지워지면서 최적화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캐시 메모리,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컴포지션 패널에서 표현되는 이미지와 관련된 캐시 데이터들이 지워지는 명령이고요. All Memory는 그와 더불어서 레이어 정보에 대한 프레임별 연산 및 적용된 여러가지 효과 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부가적으로 생성된 모든 캐시 데이터들을 지워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All Memory, 이 부분은 램 캐시에 누적된 데이터들만 지우는 겁니다. All Memory를 실행시키시면 녹색 라인이 사라지면서 램 캐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녹색 라인이 사라지면서 파란색 라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 라인은 디스크 캐시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램 캐시 데이터들이 지워짐과 동시에 그 데이터들이 바로 디스크 캐시에 기록 저장되면서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램 캐시 용량이 가득 찼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디스크 캐시에 기록 저장이 되면서 파란색 라인이 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을 구성을 하실 때 램 용량을 충분하게 맞추는 것이 원활한 작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된 디스크 캐시에 기록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시려면 위에 메뉴줄에서 Edit, Preferences에서 Media and Disk Cache,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디스크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관련 옵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 캐시 부분이 보이죠? 바로 밑에 Enable 디스크 캐시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디스크 캐시에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크 캐시의 용량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디스크 캐시 데이터가 저장되는 해당 드라이브 총 용량의 10% 정도가 초기 설정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프리뷰 렌더링을 하거나 최종 아웃풋 렌더링을 할 때 몇 초 안 가서 진행이 멈춘다든지 몇 프레임 가지 않아서 멈춘다든지 한다면 이 디스크 캐시 용량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넉넉한 디스크 캐시 저장 용량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수치를 올려버리면 오히려 연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기본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이러한 경로로 설정이 됩니다. 요즘은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SSD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경로 설정은 이러한 SSD의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특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디스크 캐시 데이터 저장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로의 폴더를 바로 열어서 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윈도우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에 실행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앱 데이터 %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되어 있는 경로의 폴더가 바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애프터 이펙트 작업창을 조금 작게 조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t Preferences에서 Media and Disk Cache 옵션 창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폴더 경로는 앱 데이터의 로컬에 있는 템프 폴더에서 애프터 이펙트 디스크 캐시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형태의 폴더와 파일로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이 기록 저장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지우고 싶을 때에는 디스크 캐시 옵션 창에 있는 Empty 디스크 캐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마치 컴퓨터에서 휴지통 비우기와 같습니다. 기록되고 누적된 불필요한 파일들을 휴지통에서 비워주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크 캐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기록 파일들이 싹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워질 때 여기 폴더 안의 변동사항과 애프터 이펙트의 타임라인에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라인 부분의 변동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mpty 디스크 캐시 버튼을 눌러보시면 디스크 캐시의 모든 파일을 정말로 다 지우겠느냐 라는 문구에 알림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OK 버튼까지 누르면 이렇게 기록 저장되어 있던 모든 캐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디스크 캐시 폴더 자체가 싹 다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창에 OK 버튼을 마저 누르면 타임라인의 파란색 라인이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 라인은 디스크 캐시를 표현한다고 했죠. 이렇게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이 지워지면서 여기 파란색 라인 표시도 함께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폴더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 데이터 로컬 템프 폴더에 애프터 이펙트 디스크 캐시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이 싹 다 지워지고 이렇게 폴더가 비워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위에 메뉴줄에서 Edit, Purge, All Memory를 실행시키시면 녹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램 캐시 데이터들만 지워지고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캐시 데이터들을 지우려면 Edit, Preferences에서 Media and Disk Cache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Empty 디스크 캐시 버튼을 눌러 주었을 때 비로소 타임라인에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디스크 캐시 데이터를 지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Conformed Video Cache 이 부분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사운드 파일 같은 미디어 파일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미디어 파일에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링크 파일을 생성을 하고 또 그러한 링크 파일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또는 프리미어나 미디어 인코더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올 때 매번 새롭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의 공용 링크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전에 사용을 했었던 동일한 미디어 파일들을 좀 더 신속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캐시 부분은 위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캐시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클린 데이터베이스 앤 캐시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최적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 프리뷰 렌더링이나 최종 결과물 렌더링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램 캐시와 디스크 캐시 그리고 미디어 캐시를 최적화 시켜주시면서 작업을 한다면 좀 더 원활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메뉴줄에서 Edit Preferences에서 Memory and Multiprocessing 옵션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프터 이펙트 작업에 대한 램 용량을 할당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Installed RAM 이 부분은 자신의 컴퓨터에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의 총 용량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애프터 이펙트가 아닌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을 할 때 그러한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램 용량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을 할당해 주실 때 최소 할당 용량은 자신의 컴퓨터에 구성되어 있는 총 메모리 용량의 4분의 1 정도로 잡아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올려서 할당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꼭 사용해야 될 때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만 사용을 해주시고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하실 때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끄고 애프터 이펙트만 사용하는 것이 램 용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메모리 용량을 많이 할당하면 애프터 이펙트 작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작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애프터 이펙트를 비롯한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의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 아이콘들은 해당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애프터 이펙트 멀티 프로세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할 때 램 용량과 더불어서 CPU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프리뷰 렌더링을 하거나 최종 아웃풋 렌더링을 할 때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해당 옵션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작업 속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구성되어 있는 CPU의 코어 수가 표시됩니다.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옥타 코어의 16스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16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쿼드 코어의 8스레드라면 8개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CPU의 코어 수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할당해주는 부분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의 설정을 올려버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되어지는 CPU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렌더링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애프터 이펙트와 함께 사용 중이라면 1이나 2 정도만 입력을 해주거나 또는 상황에 맞게 알맞게 설정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0으로 숫자를 맞춰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는 CPU 코어 하나당 할당되는 램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서 여러가지 램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기가는 일반적인 HD급의 영상을 렌더링을 할 때 설정을 하시면 되고 1.5기가나 1기가 또는 0.75기가 같은 경우는 오디오나 인터넷용으로 제작하는 가벼운 영상들 또는 SD급의 영상을 렌더링을 하실 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량이나 고해상도의 영상을 렌더링 할 때에는 3기가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하는 램 용량에 따라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코어의 개수가 변동됩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기 메모리 앤 멀티프로세싱의 옵션 설정은 할당되는 램 용량과 CPU의 코어 수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애프터 이펙트 멀티프로세싱 부분은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보다 효과적이지만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애프터 이펙트가 아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소스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일 때에는 이 애프터 이펙트 멀티 프로세싱 부분에 체크를 하고 렌더링을 하면 좀 더 원활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포팅한 소스 파일이 별로 없거나 그래픽 요소들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안에서 거의 다 제작이 되었거나 또는 영상만 렌더링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할 때 제작하는 영상의 해상도나 용량에 알맞는 적절한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한 캐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최적화된 작업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은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더 좋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것 또한 원활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최적화된 작업 환경에서 원활한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